안녕하세요. 땅땅 무슨 땅입니다. 2024년은 부동산 시장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. 어떤 경우에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이번 시간 알아볼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. 현재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는 집의 매매가에서 집이 없는 경우에는 1에서 3%의 취득세를 냅니다. 근데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집을 또 살 때는 8%를 내는 경우가 있고 집이 두 채인데 세 채, 네 채, 다섯 채 늘려나간다면은 8%, 12%까지도 취득세를 냅니다. 가장 강하게 매수세에 압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취득세 중과 제도인데 4월 총선 이후 상황에 따라서 이 중과 제도가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중과율이 절반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. 그런 예상을 좀 해보는 겁니다.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 취득세 중과가 지난 몇 년간 매수세를 어마어마하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거나 하락했다가 또 반등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 집 마련, 아파트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죠. 그리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. 이거를 왜 관심 갖고 봐야 되냐면 바로 이겁니다. 2022년에 폭락했던 부동산이 2023년 정부의 저리대출 상품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다시 매수세가 살아났고 집값이 반등을 했죠. 지금 또 주춤합니다.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이 거의 40조에 육박했는데 돈이 풀리면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거는 당연하죠. 급작스러운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환대출을 하기도 했고 구입자금 대출로도 활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24년부터 생기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또 27조입니다. 어마어마한 돈인데 잠깐 이거 신생아 대출이라서 나는 애기 낳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은 애 낳을 계획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영상을 끄시려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? 아니겠죠?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은 그렇게 1차원적인 분들이 아닐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. 뭐냐면은 돈이 풀리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미리 공부해 놓으면은 그곳에 매수세가 몰리고 집값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런 저리대출 상품에 그 타겟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. 핵심 포인트만 빠르게 설명드리면 자산이 5억 600만 원 이하인 가정, 가구당 소득이 1억 3천이니까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. 중요한 거는 소득이 작을수록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구간은 있지만 아직 그 디테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이 나오면 빠르게 영상으로 또 전해드릴게요. 구독 다 눌러주시고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. 중요한 건 이겁니다. 2024년 출시인데 24년 초에 바로 대출을 받으면은 어쩌면은 소득을 2022년 거를 볼 수도 있어요.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고 나야 되니 내년 6월이 돼야지 23년 걸 볼까?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이것도 디테일이 나오면은 제가 또 전해드릴 거예요. 중요한 건 22년 소득이 엄청 많고 23년 소득이 작다면 내년에 신청할 때 어느 해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하는지 꼬치꼬치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. 최대 9억 원 주택까지 대출 받아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최대 5억까지 대출을 해줍니다. 핵심 포인트는 이거. 연에 1.6에서 3.3% 금리. 야, 대박이죠. 가구당 소득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. 소득이 적을수록 더 좋은 금리에 대출을 해줍니다. 이게 체크 포인트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. 이해되셨죠?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9억짜리 집까지 대출을 해주니 다들 9억짜리 집을 사야지 라고 막 달려들 것인가. 이거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.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생아를 낳는 사람이 받는 대출이니 그렇게 큰 집을 사진 않을 거다. 한 20평대, 24평, 27평 이런 것이 주된 타겟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일단 집이 없는데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대출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왜 생각해야 되냐면 전세금으로 얼마가 들어있다 하면은 그 돈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. 아니 몰라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. 3억 4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저리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위해서 내 돈 3억
플러스 대출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집을 산다면 얼마짜리 집을 사는 사람의 수요가 가장 많을 것인가? 제 생각은 이겁니다. 내 돈 전세금 3억 플러스 대출 3억 이런 식으로 대출 3억을 계산해보면 3억 곱하기 1.6%까지 받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한 2% 계산해보면은 1년에 600만원 이자입니다. 나누기 12 하면은 50만원. 월 50만원의 대출로 6억대의 집을 살 수 있다. 그러면 전월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당연하죠. 월세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이게 더 싸니까요. 게다가 집값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오를 가능성도 있는 거죠. 조회해볼 아파트의 조건은 이건데 일단은 팔아주세요 하는 호가가 한 5억에서 7억 사이의 아파트가 주요 타겟이 될 것 같고, 그리고 너무 나홀로 아파트나 아파트 같은 것보다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형 아파트, 그리고 24년에 핫 이슈인 GTX-A가 개통되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, 요런 곳들이 27조 풀리는 신생아 특례 대출 수요가 좀 몰리지 않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, 실제 GTX-A 라인 중에서 해당되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신생아 특례이니까 출산의 조건이죠. 20평형대 정도의 수요가 가장 많을 것 같고, 그리고 서울은 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약간 외곽에 있던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투자성을 고려할 거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좀 교통이 잘 돼 있는 곳, 1기, 2기 신도시들, 워낙에 상승장 때 집값이 많이 올랐던 곳들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1주택이 되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 안에서도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같이 보면서 집을 사겠죠. 쉽게 말해서 내 회사 앞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상승장 때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에 매수를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. 집값 상승의 가치를 더 둘 것 같다,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거고, 마지막으로 새 아파트 선호 현상, 이거는 2019년 헬리오시티 입주장 때부터 좀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, 1층에 차도 안 다니고 지하주차장도 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1주택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 커뮤니티와 지하주차장이 잘 된 곳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호가 5억에서 7억을 본 거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. 9억 주택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자금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장 수요가 많을 곳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